주말 오후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첫 토론회였습니다. 대선 후보 A조 첫 토론회.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렇게 4명이 첫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모양인데 말을 막은 것, 이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규제, 묶은 것, 청년 미래, 연금, AI 이런 쪽으로 묶어버린 것. 이 사회자가 중간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했는데도 후보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 토론 진행, 토론 설계가 잘못됐다. 물론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터들이 나서게 되면 이런 규제 정도는 뛰어넘을 겁니다. 흔히 선거를 축제 잔치라고 합니다. 축제 잔치에 가보면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해묵은 과거 이야기도 하다가 이렇게 갈등을 빚기도 하고 싸움이 일기도 합니다. 문제는 싸움이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설계를 잘하고 기획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들 묵은 해묵은 이야기, 해묵은 감정 모두 다 털어놓게 해야 합니다. 모두 다 털어놓아서 이제 감정을 좀 해결하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사실은 축제의 의미고 잔치의 의미죠. 그래서 또 한 단계 도약을 하는 것. 그 부분에서 좀 실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이 비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후보들이 각종 많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반쯤 하고 나머지 반은 자유롭게 입을 열어줘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후보들도 그런 룰에 사회자도 이 자유롭게 대화하라 라고 한 만큼 그런 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어야 하는데 좀 많이 얽매였다. AI 이야기를 한 부분 여기에만 집중이 돼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지층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하지를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이 지금 경선관리위원회가 이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조심한다라고 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털어놓아야 될 걸 모두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할 수 없습니다. 다 털어놓고 그래서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모두 털어놓고 왜 후보가 8명입니까? 각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표하는 크든 적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대변해서 모두 털어놓을 것은 모두 다 털어놓고 그리고 용광로처럼 모두 녹여서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털고 가야 되죠. 말하지 않는다고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도 많은 후보들의 비전도 볼 수 있었고 또 중간에 안철수의 질문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와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이런 시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김문수였습니다. 김문수 전투력에서 또 균형 감각에서 김문수가 가장 뛰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아직도 그런 버릇을 못 버립니까? 제가 메시지 능력이라든지 이건 탓하지 않겠습니다. 오래된 버릇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상대 후보에게 AI를 모르지 않느냐. AI를 그렇게 꼭 잘 알아야 됩니까? 대통령이. 제가 여기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의 의미가 뭐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이재명은 어떻게 했든지 윤 대통령과 맞대결로 가져가서 이재명 그냥 대통령이 되는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후보들도 오늘 제가 이 토론회를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이 뭐며 탄핵이 뭐며 이번 대선의 이 시대 정신은 뭔가. 오늘 김문수 후보가 잘 이야기했습니다. 계엄이 문제가 있었다, 맞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에 계엄이 유발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30번에 걸친 탄핵과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탄핵 계엄에 이어서 탄핵이 이야기가 됐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이 절차에 의한 탄핵은 아니었다. 그 탄핵은 반대한다.
김문수 후보가 잘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잘 정리한 것 아닙니까? 안철수가 계속해서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정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민주당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오히려 공격할 소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과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문제가 있다. 이건 부당한 것이다. 라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실 혁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많은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도 오늘 4명의 후보 가운데서는 김문수 후보가 확실했다. 비상계엄 잘못된 것이지만 막아야 될 것이었지만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 민주당의 이재명의 난동을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이런 심판 절차로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이재명에게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부분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아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미 파면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 잘못됐고 탄핵은 반대한다. 계엄이 잘못된 것이지만 이 계엄만큼 잘못된 것이 민주당 이재명의 난동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을 처벌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절대로 이재명의 집권은 용서할 수 없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주춤주춤거리고 자신감 없이 가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 전투력입니다. 저 이재명 민주당의 저 독재를 막을 수가 있느냐? 저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전투력입니다. 전투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첫째, 이재명과는 전혀 다르게 깨끗해야 합니다. 청렴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격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런 깨끗한 바탕 위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몰락시킬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이, 물론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한 것만으로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는 부정부패만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 보셨다시피 야당 대표, 야당의 권력, 국회 권력,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노련해야 합니다. 정치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 깨끗하고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 이 기준입니다. 지금 AI 몰라도 됩니다. 또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전문가들 모아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 청년들의 목소리 듣고 바꿔야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엄과 탄핵, 이재명과 민주당의 전 난동에 대해서 8명의 후보들이 모든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 논리적인 말에서부터 한탄, 탄식, 욕까지 모두 다 이 토론판에 쏟아내게 해야 됩니다. 모두 다 쏟아내게 해서 가르마를 타야 합니다. 정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후보로 모든 기대를 모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제의 의미고 잔치의 의미입니다. 경선을 하는 의미입니다. 안철수는 이미 지적을 했지만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태도부터 상대 후보가 무슨 AI를 아느니 모르느니 내가 좀 더 많이 아느니 그러면 AI에 가서 다시 사업하십시오. 그 다음 2번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에게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과 싸워서. 정면으로 그대로 부딪혀야 합니다. 이재명의 독재,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은 집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독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지금 승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비전은 중요합니다. 바탕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정치적 전투력, 깨끗하고 정치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검찰 출신이면 잘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교활합니다. 정치는 헌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갖고 국민들과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싸우면서 상대편과 싸우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제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싸움을 통해서 어느 쪽이 나으냐,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쪽도 이길 수 있고 이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것들이 뽑아져서 국민들의 여론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것이고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고 자기의 이제 소신을 펴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한 것 아닙니까?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정치 역량입니다. 상상력도 있어야 하고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 메시지 능력 모두 필요한 겁니다. 오늘 후보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도 없고 정책 이야기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덮어버리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경선이나 축제, 잔치는 시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털고 새로운 또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경선의 의미입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역시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기준, 지금의 시대 정신, 앞으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 그걸 할 수 있는 후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는 전체적으로 김문수가 압도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 말하지 못했지만 김문수 후보의 그 차분하면서도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청렴하고 또 간이 큽니다. 또 생각이 젊습니다. 좀처럼 당황하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정직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포장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이 가끔씩 굉장히 셀 때가 있는데 자유통일당 창당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전체적인 정치 흐름의 한 부분이다. 이 메시지 표현의 방법이다. 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는 틀렸습니다. 김문수가 맞습니다. 안철수는 시대 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만 출마를 접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참 15년 동안 제가 안철수가 그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 나올 때부터 정치를 하기 전부터 같은 부산 사람으로서 또 개인적으로도 지켜봤는데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위원회, 이 경선 토론회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봤는데 이건 소위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터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후보를 골라내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별로 없고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